안녕하십니까? 정사회 후예조 발표자 김윤현입니다. 토토컴퍼니 PR을 위한 제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충성고객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캠페인 목표로 하여 9월에서 12월이라는 4개월의 기간 동안 세 가지의 KPI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한 기획 방향과 미디어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인생의 8분의 1에 달하는 3,000일의 시간 동안 생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만큼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생리인데요. 하지만 2017년에 발생한 생리대 파동 이후 소비자들은 생리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실제로 2021년 7월 생리대 브랜드 평판 지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같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리대 파동은 유기농 생리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투컴퍼니는 2020년 5월 유기농 생리대 PR을 출시하여 생리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사이의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PR을 뚜렷이 각인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유기농 생리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PR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정립하고 나아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생리대 파동 이후 모든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의 공통된 소구점은 바로 안정성이었습니다. OCS 100인증과 같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안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순수함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생리대 광고의 오랜 전통과 같은 모습으로 이어져 왔으나 이에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함을 소구하는 생리대 광고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PR가 사로잡아야 하는 타겟 2039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인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들은 생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기농 생리대 시장 진입 2년 이내의 소비자들로 아직 선호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아 전략적으로 중요한 타겟들이고, 미닝아웃을 실현하며 브랜드가 내세우는 가치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점, PR는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함, 그리고 주체적인 여성들을 향한 응원 말이죠. 맞습니다. PR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들이 여전히 순수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PR만의 당당함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는 분명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저희는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나스의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쉽게 허용되지 않았던 섹슈얼한 이름을 붙인 파격적인 전략으로 전 세계 여성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하였고, 지금까지도 해당 제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도록 하는 사회의 시선에 대응하여 여성이기에 내재되어 있을 반발 심리를 자극한다면 어떨까? 생리는 당연한 신체 현상이지만 기존 생리 광고들은 그날 마법이라고 표현하며 생리대의 언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PR는 기존 광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감하며 생리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부수는 PR의 당당함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마법이 아니라 생리니까 당당하게 PR! 우리는 이러한 메인 컨셉을 통해 생리는 생리일 뿐이고 그 어떠한 단어로도 치환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당당함이라는 PR만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미디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 동안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세 가지의 KPI에 맞추어 예산을 분배하고 기획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브랜딩을 목표로 하는 컨셉 아이디어와 이를 활용한 유튜브 모바일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를 제안드립니다. 18세에서 44세 여성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왜 생리를 생리라 말하지 못할까? 라는 내재되어 있을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며 메인 컨셉을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상 노출량 51만 5천 회를 통하여 PR을 성공적으로 브랜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당한 테스트입니다. PR는 당연한 권리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여성들에게 당당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면 생리대 기부를 위한 500원이 적립되는 코드 마케팅을 실현하며 피아가 사회적 기업임을 브랜딩하고 소비자들이 바이럴 확산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노출량 5만 회를 예상하고 있으며 적립금을 모아 500만 원 상당의 피아 생리대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콜라보레이션 제안입니다. 아이에게 생리에 대해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 사실 이 컨텐츠는 교육과 현실의 차이를 통해 생리에 대한 사회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시선을 주제로 하는 구독자 약 65만 명의 채널 키즐과 콜라보레이션하며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피아의 정체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컨텐츠 제작 후 12월 1일부터 업로드가 되고 지속적으로 키즐 채널에서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노출되고자 합니다. 예상 노출량 64만 1,429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PR을 브랜딩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을 위한 인스타스토리 광고입니다. 다음과 같이 집행기간을 설정했으며 메인 타겟인 2039 여성으로 세부 세팅을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OX 퀴즈의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생리 올바른 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예상 노출량 112만 3,040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임을 브랜딩하고 동시에 함께 노출되는 제품 이미지를 통해 피아 생리대를 알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컨텐츠를 제안드립니다. 앞서 제안드렸던 단발적인 퀴즈 형식의 스토리 광고에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게시글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피아가 생리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팔로우를 하게 되는 계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피아의 온드미디어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충족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미디어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툰 광고입니다. 인스타툰의 주제 혹은 작가의 성향에 따라 타겟 또한 명확해지는데요. 타겟층이 일치하는 인스타툰 작가와 협업하여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즐거운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작가들 중 저희는 일상툰을 그리는 오늘의 다음 작가를 제안합니다. 피아와 2039 여성이라는 타겟층이 일치하며 기존의 여성과 생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게시글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 작가로 17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일상 이야기의 제품을 녹여내어 자연스럽게 전달함으로써 네이티브 컨텐츠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컨텐츠 제작 후 12월 16일부터 노출시키고자 하며 예상 노출량은 5만 9천 회입니다. 피드 관리 등의 브랜딩적인 요소가 갖춰진 상태라면 일치하는 타겟층으로 작가의 독자들이 PI 소비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툰 PPL 자체만으로 팔로워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시즌 요소를 포함한 스마트 스토어 이벤트를 개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봄 캘린더 버티컬 미디어 광고를 제안합니다. 생리주기 관련 어플리케이션 중 광고비 대비 고효율 매체로 봄 캘린더를 선정하였으며 18세에서 34세의 여성들이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생리주기 어플로 메인 타겟 2039 여성을 대상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예상 노출량 980만 회로 생리 시기와 그 전후로 여성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 사용 중인 생리대 제품에 불만이 발생하였을 때 피아 생리대로의 직접적인 브랜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카카오톡 채널로 세팅하고 광고 이미지 내 소재 문구에서 직접적인 프로모션을 언급하여 카카오톡 친구 추가로 연계하고 전환까지 유도할 것입니다. 네이버 모바일 서버지면 배너입니다. 19세에서 39세 여성으로 정밀 타겟팅하여 2039 여성 네이버 사용자들에게 노출하려 합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예상 노출량은 108만 5천 회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노출되는 만큼 PI의 다채로운 색깔들을 이미지 소재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시선을 붙잡고 직접적인 프로모션을 언급하거나 USP를 강조하며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전환을 유도할 것입니다. 유도 문구를 활용하여 클릭률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스토어 랜딩을 통하여 잠재 고객 유입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총선 고객 확보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미디어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파워링크입니다. 앞서 GFA와 검색 광고의 경우 이미 PR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검색 광고의 경우 생리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능동적인 사용자들에게 PR가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계속해서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들을 토대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채로운 이미지 소재와 여러 확장 소재들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예상 노출량 201만 4,152회로 서브 지면 배너 광고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PR을 더욱 강력하게 인식시키고 잠재 고객 유입을 확보, 전환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2039 타겟들을 만나기 위해 네이버 웹툰 빅배너 이미지형의 모바일 광고를 제안드립니다. 네이버 웹툰은 실제로 20대, 30대가 약 70%의 주 연령층으로 존재하는 플랫폼으로 10년 넘게 성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사용자 이용 시간까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웹툰의 PR 생리대를 노출시킴으로써 예상 노출량 260만 4,167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시즌성과 웹툰 어플리케이션의 톤 앤 매너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직접적인 프로모션 언급과 USP 강조를 통해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전환을 유도, 매출 증대를 얻을 것입니다. 모바일 네이버 웹툰 유저들에게 친숙한 UI에 PR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유도하여 더욱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입니다. PR가 먼저 생리대가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함으로써 생리대를 숨기지 않는 모습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의 팝한 패키지를 활용한 피드 관리 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드 광고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간에 2039 여성을 타겟으로 노출시킬 수 있고 예상 노출량 117만 2,472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USP를 강조한 사진과 게시글, 장바구니 쿠폰과 같은 프로모션을 활용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의 유입과 스토어 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쿠폰을 활용하기 위한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미디어들을 월별로 정리하고 전체 미디어 플래닝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9월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반적인 미디어 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다수의 매출 증대 목적의 미디어들은 플랜을 2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네이버 파워링크, 봄캘린더 배너와 팝업 광고와 같은 최소한의 광고 집행을 진행하여 9월 매출 증진 또한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인스타스토리 광고와 같은 브랜딩 매체의 경우 사전 준비 기간이 긴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인스타스토리 OX 퀴즈 광고를 9월 10일부터 배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로부터 2월 된 플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를 통해 컨셉의 핵심을 담은 영상으로 본격적인 브랜딩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며 유튜브 트루브 기간에 맞춰 매출 증대 미디어들을 실행하여 세일즈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웹툰 배너는 할로윈 이슈를 활용하고자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봄 캘린더 시작 화보과 같은 경우 광고 상품 특성에 의한 사용자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3일 단으로 분산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1월입니다. 인스타스토리, 당당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브랜딩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매출 증대와 충성 고객 확보 매체인 인스타 피드 광고, 네이버 모바일 배너, 봄 캘린더를 활용하여 스마트 스토어 유입과 매출 증대, 카카오톡 채널 충성 고객 확보를 이루고자 합니다. 12월에 키즈 콜라보레이션과 인스타툰 PPL을 통해 브랜딩을 완성하며 크리스마스 이슈를 반영한 소재와 프로모션 연계를 통하여 매출 향상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전체 미디어 플래닝입니다. 각 매체의 특징과 예상 노출량, 제안드린 콘텐츠들의 연계성, 그리고 명절,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시즌적 요소를 고려하여 플래닝하였습니다. 실제 광고비를 조사하여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기획하였고, 당당한 테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의 경우를 제외한 예상 노출량 역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도출하였습니다. 모든 여성이 당당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피아! 지금까지 발표자 김윤현이었습니다. 이어서 저와 조언들에 대해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내지만 컨트롤 타워 김윤현입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PPT 제작과 발표를 담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돌이지만 주장 구본재입니다. 기획과 매체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딩과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맡은 조용하지만 나름 인싸 고임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체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담당한 이과이지만 분위기 메이커 박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느리지만 완벽주의 기획과 크리에이티브를 맡은 백소진입니다. 발표 소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사의 후예조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그 짜임새 있는 미디어 전략이나 실행안들은 잘 봤고요. 다만 이제 제안 요청사항에 있는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서 지금 크리에이티브로 제시하신 어찌 보면 약간 틀을 깨고 약간 파격적인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안들이 기존의 이제 제품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농이나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의 속성이랑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전략을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로 이어지는 미디어 전략들을 잘 세우셔서 정량적인 어떤 KPI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기하신 거는 이제 계속 매체비를 쓸 수는 없으니까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제 제안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혹시 따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우선적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는 브랜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이미지가 정립될 수 있다고 고려하여서 저희의 사실 유기농 제품들에 대해서 특성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소구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게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점에서 네, 저희의 그런 당당함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브랜딩을 소비자들에게 전달드리면 이것이 프리미엄 이미지로 정립이 돼서 네,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질문 주신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소비자들이 저희는 일단 브랜딩과 팔로워 수 증가를 좀 더 우선적으로 바라보긴 했습니다. 그렇게 PR을 계속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039 여성들이 생리대가 필요해지는 시기에 PR을 찾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노출되니까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인스타 팔로워나 스토어 찜 고객 같은 거 계속해서 알림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방금 질문 주신 방향 중에 충성 고객 확보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우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 추가로 유입이 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뭐 푸시 알림 등을 통해서
이렇게 뭐 혜택과 관련된 안내를 발송함으로써 장기 고객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래서 봄캘린더 버티컬 매체를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로 연계를 우선 제안을 드린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기 제안서에서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올해 정기 구독 상품이 이제 그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로 일단 스토어 찜을 유입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정기 구독과 관련해서 연계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을 좀 더 고려하시기 용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이 이제 브랜딩을 많이 원하는데, 이러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이 워낙 이제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브랜딩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브랜딩보다는 당장 매출 일어날 수 있는 검색 광고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광고주 같은 경우는 실제 적은 인력, 적은 예산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랜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고객을 집중적으로 AS든 CS든 카톡이든 뭐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는 게 실제 작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브랜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검색 광고에 집중하겠다 라는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소 광고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소 광고주들의 이제 생각과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논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대표님께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셨던 경험도 있고 당시에 검색 광고의 키워드 입찰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어서 약간 낮은 제품 단가에 비해 검색 광고의 효율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입찰가가 낮은 신규 키워드 개발이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의 제안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실습을 진행하면서 키워드 입찰가 등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로 구매 매출 대비에 약간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매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는 브랜딩을 통해서 그래도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편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에서 좀,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의 좀 타겟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유기농생리대 시장 진입 2년 이내의 소비자들로 타겟을 잡아서, 아직 고정된 충성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은 타겟들을 잡았거든요. 이러한 타겟들을 잡았던 이유는, 조금 협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 있긴 한데 구매를 이전에 뭐 충성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PR가 더욱 효과적으로 노출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PR 충성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브랜딩에 많은 예산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브랜딩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랜딩 또한 계속 이어지는 동시에 저희의 예산 안에서 매출 증대 또한 좀 목표에 맞게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제안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네네. 저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이 타겟
잡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유기농 생리대로 갈아타고 아직 충성 브랜드가 없는 이 타겟들을 위한 그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되게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 그 매체 중에 뭐 다양하고 재밌는 게 많았지만 그러면 이 정보 중에서 이 타겟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매체들을 다 조사하시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틈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는 팀원의 전원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버티컬 매체인 봄 캘린더 광고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생리를 직접 하고 있거나 생리를 전후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플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노출된다면 PRO의 전환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아까 발표 과정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혹시 내가 지금 생리대에 불만을 좀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PR 광고를 봤다 했을 때 더욱더 적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버티컬 매체를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봄 캘린더 광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부 세 번째 발표주인 전사의 후예조였습니다.